자, 그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해요. 근데 판별식은 D라고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짝수 공식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써서 D-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쓴다고. 여기서 판별식이 0이 되면 중분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전에는 해가 없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부허근이라고 해요. 허수인근. 자, 그래서 거기 5-1번을 보자. 123페이지. 5-1. 자,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x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 중근을 가질 때 m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러면 b제곱은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m 플러스 1. 이게 판별식이야. 그런데 이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m 플러스 1로 묶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m 플러스 1로 묶어주면 m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m은 마이너스 1 또는 m은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이게 실근을 갖는다 그랬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고 중근도 실근이야. 그래서 그냥 실근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공식의 판별식을 쓸 수가 있지. B-제곱 마이너스 AC. B-는 B를 2로 나눈 거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M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판별식이야. 그런데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M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2M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게 허근을 가지도록 m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필요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제 x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공식의 판별식을 쓰면 돼요. 그러면 b 다시 제곱 m-1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그래서 바로 m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판별식이야. 그런데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런 얘기지. 이제 이 부등식을 풀면 돼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요. 그럼 m제곱이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2m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야. 넘기면 2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 124페이지. 자,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회의의 범위를 구하시오.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중근도 실근이라고. 알겠지? 자, 그런데 이것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k 플러스 2가 0이 돼버리면 2차 방정식이 안 돼요. 그래서 k 플러스 2가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써보자. 여기는 그냥 판별식을 써야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3을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4ac.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판별식이야. 그런데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9 플러스 4k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k가 마이너스 17보다 크거나 같아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크거나 같아요. 알겠지? 그럼 이거를 후직선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크거나 같아. 알겠지? 그런데 아까 조건 하나 구해놨잖아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2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자리는 비워둬야 돼요. 어? 그럼 답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두 범위로 답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써주는 거야.
아, 적었나요? 자, 그런데 이제 2번을 보면 여기 식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허근일 조건이잖아. 아? 그러면 허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음,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리고 K가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부동호 방향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수직선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원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K가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작다가 답이 돼요. 자, 고등학교 2차 방정식은 이런 식이에요. 2차 방정식을 갔더니 2차 방정식은 안 풀고 판별식만 계속 풀어요. 판별식이 정말 또 중요한 거예요. 판별식을 잘해야 됩니다. 자, k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이 실근을 갖도록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실근이니까 무슨 조건이 필요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k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려고 쭉 봤더니 짝수 공식의 판별식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b 다시 제곱 이걸 반으로 나눠서 제곱을 해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플러스 3k 이렇게 됩니다. 이게 판별식이에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3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를 수직선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0이 이 사이에 있어요. 0은 안 돼요. 그럼 0자리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는 거야. 그러면 범위를 두 개로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2번은 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부실근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부실근이 나올 조건은 뭔가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0과 같으면 중근이라고. 중근도 실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근 조건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부실근이면은 0보다 크답니다. 자, K는 0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랑 비교해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 등호가 빠져요. 알겠지?
그러면 등호 빠지는 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K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 실근을 갖도록 K의 범위를 구하죠. 자, 이게 실근을 갖도록이에요. 아니, 네. 무슨 조건이 필요해?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X제곱의 계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쓰려고 쭉 보니까 여기가 2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짝수 공식의 판별식을 쓰면 돼요. 그래서 B 다시 제곱.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마이너스 AC. 그래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3. 자, 그럼 이게 이제 판별식인 거야. 이건 판별식이고.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전개를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가로가 있으면은 이 마이너스는 제일 마지막에 전개를 해주는 거야. 가로를 먼저 풀어줍니다. 그러면 K 제곱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3K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2K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제곱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를 후직선에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자리를 구멍을 뚫어야지.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 있고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0이 있는데 한쪽만 실근을 갖도록
아? 그러면 이쪽이 실근이면 이쪽은 뭐가 돼야 돼요? 허근이지. 한쪽만이니까. 어? 둘 다 실근이 되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한쪽만이니까 이쪽이 실근이면 이쪽은 허근. 아니면 이쪽이 실근이면 이쪽은 허근을 갖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자, D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D2는 0보다 작아야 되고 D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D1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 D1을 한번 써보자. 그냥 써야 되겠지. 그러면 1-4ac니까 8a 이렇게 돼. 자, D2는 있잖아요. 짝수 공식의 판별식을 쓰면 되겠네. 어? 자, 그러면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바로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 이게 판별식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식 자체에는 등호가 아직 안 붙어요. 부등호가 안 붙어. 알겠지? 이제 그게 실근이냐 허근이냐에 따라서 그때 부등호를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근 허근인 경우에는 1-8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나 또는 아니면 1-8a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각각 풀어서 후직선에서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를 풀면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까 a는 4보다 커요. 여기는 그리 보니까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 자,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데 4보다 커야 돼.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데 4보다 커야 돼요. 공통 범위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야. 해가 없다야. 어?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마지막에 해가 없다. 쫙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동네에는 없는 거야. 이 동네에서는 찾아봤는데 없어.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야지. 그럼 여기를 이제 풀면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a는 8분의 1보다 크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같으니까 a는 4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8분의 1보다 큰데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공통이죠. 그래서 A는 8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결국 왼쪽은 혹은 오른쪽은 실근이 되는 경우만 가능해요. 어? 왼쪽을 실근, 오른쪽을 혹은으로 만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답이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A, B를 구하시오. 자, K에 관계없이 중근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관계없이는 나중에 생각해.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중군에 집중하란 말이야. 어? 그러면 중군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그렇지. 판별식이 0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K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 나오도록 해달라. 알겠지? K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쓸 건데 여기 x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d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b 다시 되고 요걸 2로 나눈 것을 제곱한다고. 그래서 k 플러스 a를 제곱을 하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원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a를 제곱을 해주는 건데 어차피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를 신경 안 쓰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c야. 마이너스 ac. 그러면 a는 1이니까 됐고 그 뒤에 이제 요거 c 그걸 빼주는 거야.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게 판별식이에요. 그런데 이 판별식이 0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 이게 0이 된다는 게 뭔지.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게 0이 되어야 해요. 그랬더니 k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a제곱도 없어져요. 그럼 남은 게 2ak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이것만 남은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K에 관계없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K가 1이 되든 100만이 되든 100억이 되든 0이 되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K가 아무리 변해도 그냥 없어져 버리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A가 0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쪽은 이제 0으로 해결이 됐어. 그럼 이제 B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K에 관계없이는 아주 쉬운 문제에 들어가요. 나중에 보면 뭐, K랑 곱해진 애를 0으로 만들면 다 해결돼. 자, 이제 두 페이지였어. 자, 그럼 이제 125페이지. 자, 2차식 K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 X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K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죠.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판별식이 0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근이 어쩌다가 나온 거냐면 완전 제곱식은 0. 이거를 풀면 중근이 나온 거야. 그래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하고 2차 방정식이 중근이 될 조건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조건이 판별식이 0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x제곱의 계수가 미지수로 돼 있으니까 이게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판별식이 0이다. 해. 자,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자고. 짝수 공식의 판별식을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2로 나눠서 제곱을 합니다. 2로 나누면 2k 플러스 2가 돼요. 이거를 제곱을 하는 거야.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k 플러스 2 곱하기 2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판별식인데 이게 0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4k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2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를 뭘로 묶을 수 있냐면 2k 플러스 2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k 플러스 2가 남잖아. 그럼 그걸 전개를 하자고. 그러면 2k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2k 플러스 2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k 마이너스 3이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면 2k 플러스 2, k 플러스 7은 0이니까. k는 뭐 또는 뭐야? 또는 둘 중에 뭐가 답이 돼요? 그렇죠. 아까 처음부터 k는 마이너스 2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7만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7페이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다 배웠던 건데 한번 복습하고 문제 풀자 이런 얘기지.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되고,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있었잖아. 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 예원이가 한번 대답해봐. 음, 아, 알파 베타는. 자, 유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 응?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고. 생각이 안 난다?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는. 음. 자, 그럼 예원이도 빨리 뭐라고? 책 찾아봐, 빨리.
이걸 못하냐? A분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왜 갑자기 시간 자,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죠. 자, 이걸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죠. 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어? 자, 두 분이 알파 베타잖아. 어? 자, x-2, x-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x는 뭐 또는 뭐야? 또는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x는 2 또는 x는 5가 나오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식이 어떻게 나왔냐고. 어, 어. 방금 여기 있었잖아. 그걸 말해보라고. 그렇게 식이 나왔었어? 이요? 어. X 마이너스 자, 그러면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면 어떻게 되겠어? 응? 이렇게 식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두 분이 알파 베타잖아. 그러면 이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잖아. 이거를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근이 알파 베타고 이것도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 둘은 똑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같은 식이야. 어?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뭐가 돼? 그렇지. 이게 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잖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요.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 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도 또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일단은 세 개를 그냥 더해요. 그 다음에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세 개씩 곱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a분의 c가 되고 이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그리고 이제 세 개씩 곱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까지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냥 이번에는 이제 네 개가 근이 나와야 되니까 델타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한 개씩 더하는 게 나오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게 나오고 세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게 나오고 네 개를 곱하는 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플러스 a분의 e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규칙성이 있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조금 전에 우리 예원이가 풀었던 곱셈 공식의 변형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거 풀어서 냈잖아.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127페이지, 27페이지. 자, 6-1번. 자,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구하죠. 방금 열심히 했잖아요. 이거 풀라고 이거 한 거야, 사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그렇죠. 아, 보고 하란 얘기야. 보고 하라고. 보고 하라고. 여기 있잖아, 여기.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러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공식이잖아요. 이제 여기다 다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2도 대입을 하고 마이너스 4도 대입을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8 여기는 마이너스가 3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3이 6, 6, 4, 24 그래서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풀라는 얘기다. 네, 그만 봐요. 자꾸 떨어져. 이쪽에는 시작품이 들어 보여가지고 앞에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2번을 보겠어요. 자,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에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구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4분의 2가 돼요.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5 이렇게 답을 구한다. 자, 3번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는 0. 그럼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4가 됩니다. 여기에서 알파 제곱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분의 알파를 구하죠. 그러면 이제 통분을 시키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곱하면 베타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알파 세제곱 그래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4니까 4에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이거는 세제곱을 하면 8,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돼요. 그래서 16분의, 그러면 이게 8 빼기 24. 그럼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6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온다. 진짜 비싼 어. 아, 그거 자, 그러면 진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가 되고, 알파 베타는 3이 되죠. 자, 그래서 1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 거기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추가로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로 쓸 수가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 알파 베타가 3이 돼요. 그러면 25 빼기 9가 되니까 16.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가는 데까지 해야지. 자,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분의 알파.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통분을 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분의, 자, 이렇게 곱해주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곱해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분모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다음 여기 이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있어요. 이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숫자로 채워 넣으면 돼.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3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 그 다음에 이제 5를 제곱을 하니까 25,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대입하면은 6,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12를 빼니까 14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답이 나온다. 뭐 좀 신기하고 재밌는 거를 좀 할 때까지 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직 정말 신기한 것들은 아직 안 나왔어. 그치? 재미없잖아. 너무 좀 평범하니까. 어, 그래서 이제 좀 신기한 것 좀 나오게. 아파버리네요. 이거 너무 단순해가지고. 아파버리네. 아, 어, 이혼이 맞아야지 간단하고. 이거 찍어서 지금 작업을 시켰어. 야, 합 공격이라고 그러는데. 자,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시오. 어? 알파 빼기 베타를 바로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대신 구해요. 그러면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5하고 3을 딱 집어넣으면 25 빼기 12니까 13이 나오지.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풀마 루트 13.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3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풀마 루트 13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 곱하기 풀마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풀마를 세제곱하면 풀마 요거는 13 루트 13 그리고 풀마 9 루트 13이죠.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위에 것대로 아래 거는 아래 것대로니까 풀마 22 루트 13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하는 0의 부분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서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고 싶은데 에, 이것도 바로 못 구해요. 그래서 뭘 대신 구하냐면 제곱을 구합니다.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절대값을 제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괄호를 제곱한 거랑 같아집니다. 알겠죠? 절대값은 제곱을 하면 괄호하고 같아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돼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3분의 16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9로 통분을 하면은 48 나오니까 49가 돼요. 그러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게 이제 풀마 루트 그러면은 3분의 7이 나오지. 풀마 3분의 7인데 근데 이건 또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분의 7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바로 못 구하기 때문에 이것의 제곱을 대신 구해요. 근데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를 제곱을 하면 절대값 알파를 제곱하면 알파 제곱이 돼요. 절대값 베타를 제곱하면 베타 제곱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두를 곱하면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는 절대값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따로 구해야 돼요.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따로 구하고 이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를 곱해주니까 플러스 3분의 8 그리고 2 곱하기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의 절대값이 씌워져 가지고 3분의 4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은 9분의 1 플러스 3분의 16이 돼요. 그럼 이거는 9분의 얼마야? 9분의 4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곱을 빼면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니까 이것도 풀마 루트. 그런데 이게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7.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13, 14에 X자로 곱하면은 3 나오고 4 나와서 플러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XX. 이거를 풀면 X는 1과 마이너스 3분의 4였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보통 루트 같은 걸로 나올 때 또는 허수가 나올 때 그럴 때는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 해가지고 해가 나와버리면 그냥 그 해를 더하고 빼고 해도 됩니다. 자, 6-4번에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은 전개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2루트 알파 베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고. 자, 6-5번을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은 0의 두근 알파 베타일 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구하시오. 그럼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7이 되고 알파 베타는 1이 됩니다. 그럴 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대신 구해야 된다고. 제곱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저걸 구해요. 그럼 제곱을 시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2 루트 알파 베타가 돼요. 그러면 이게 7이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9가 돼요. 그러면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제곱을 떼니까 풀마 루트잖아. 원래 풀마 3인데 이것도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3만 답이 됩니다. 자, 다 적었죠? 자, 그러면은 128페이지 6-7번. 자, 조금 어려운 거 해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x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일 때 자, a, b를 구하셔. 자, 여기에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두 분이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막 하는데 여기서도 막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해버리면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분의 합이라는 건 이게 두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거야. 이게 두 분의 합입니다.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이게 2b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게 나와 있잖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요. 이거는 마이너스 a고 이거는 마이너스 b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2b 플러스 1 이런 식이 성립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a는 3b 플러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 곱하기 b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b 제곱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그럼 전부 우변으로 넘기면 3b 제곱 플러스 b는 b 마이너스 4는 0 나오죠.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13에 14 그래가지고 x하고 곱하면은 3, 4인데 여기가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b. 그래서 b는 1 또는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b 1을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4.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하면 플러스 되고 3 약분돼서 a는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129페이지 6-9번. 자, 이거 풀라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의 국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3베타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5 이렇게 되죠. 근데 아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든지 아니면 뭐 3알파 더하기 3베타든지 이거 뭐 알파 제곱 더하기 3베타를 구해달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이게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풀어주려고 한 거야. 이제 풀어주면은 너무 그냥 좀 파탈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근의 의미라고 합니다. 근의 의미라는 문제인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하고 연결돼서 주로 나옵니다. 알겠지? 근의 의미. 지금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그랬잖아. 어? 그럼 그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알파를 대입하거나 베타를 대입을 하면 0이 나온다. 그죠? 그걸 근의 의미라고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근이라는 거는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를 대입해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는 0. 베타를 대입한다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5는 0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서 알파 제곱이 뭐가 되나요? 3알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 알파 제곱은 3알파 마이너스 5예요. 그리고 거기에 3베타가 더해져 있는 거야. 그럼 허탈하죠? 네.
그래서 이게 3 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 그랬으니까 곱빼기 5가 돼서 4.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